언니, Oh, you got a 이거 new car. 타봐. Yeah. 새로 Yeah, 샀어. and I- 파크 골프장 주차장에서 Yeah, I've had it for 최연자가 about a week now. BMW Yeah. 키를 흔들던 그날, Oh, you got a 제 new 인생이 car. 바뀌기 Yeah,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여유가 가득했죠. 언니는 뭐해? 나는 요즘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벌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 집엔 10억 가까이 있었어요. 남편이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에 제가 40년간 모아둔 돈까지 합치면요. 하지만 딸 둘 결혼 준비하면 빠듯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몇 주 만에 저는 10억이 넘는 돈을 모두 잃었고 40년 살던 집을 떠나 월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양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 61세죠. 남편이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작년 말에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벌써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만 누르고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해도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도서관이나 갈까? 남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예전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이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파크 골프장으로 갔어요. 거기서라도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파크 골프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파크 골프장에 갔을 때 최연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60세였어요. 우리는 석 달 전쯤 파크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생이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이 예뻤고 가방도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귀걸이도 반짝였죠.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정말 좋아. 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전엔 보지 못했던 여유였죠. 라운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최연자가 BMW 차 키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타봐. 새로 샀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집은 10년 된 국산차였는데 최연자는 새 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외제차를요. 좋겠다. 남편이 사줬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샀지. 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언니는 뭐해? 나는 요즘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벌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이요. 저는 4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살림만 꾸려왔죠. 그런데 최연자는 한 달에 700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니도 할 수 있어.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연자의 밝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명품 가방, 새 차, 여유로운 미소. 저는 왜 저렇게 못 살까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만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에 제가 40년간 모아둔 돈, 아들이 준 전세금, 시어머니, 유산까지 합치면 10억 가까이 됐어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은행 이자는 너무 적었고, 연금은 두 사람 합쳐 한 달에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큰딸이 내년이면 30인데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둘째 딸도 곧 결혼할 나이였죠. 각각 5천만 원씩 준다면 1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9억. 우리 둘이 30년을 살려면 부족했어요. 의료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1세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많았고 피부도 칙칙했습니다. 최연자는 화사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40년을 남편 뒤에서만 살았습니다. 살림만 하고 아이들만 키웠죠.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도 뭔가 해내고 싶다.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동생처럼 여유롭게 웃고 싶었고 딸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나도 할 수 있어 보여주고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동생은 한 달에 700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8천만 원이 넘었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혹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파크 골프장에 갔습니다. 동생이 먼저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여기. 그녀는 오늘도 밝았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을 때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나? 내가 돈 버는 거, 응, 기억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진짜 행복해.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들어오니까 남편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동생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언니, 이것 봐. 그녀가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화면엔 입금 내역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일종의 투자야. 돈을 넣으면 매주 수익금을 줘. 연금처럼. 최연자가 설명했습니다. 투자?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제대로 된 회사야. 정부에서 인정받은 곳이라고.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통장 내역이 진짜였어요. 동생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우리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넣어야 돼?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6억 정도 넣었어. 그래서 한 달에 700 넘게 받는 거지. 최연자가 대답했어요. 6억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10억 가까이 있었어요. 만약 10억을 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해봐. 우리 나이에 이렇게 돈 벌 기회 다신 없어.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해야 하잖아. 제가 망설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이런 거 반대만 해. 안전한지 뭔지 따지기만 하고. 동생이 말했어요. 나도 우리 남편한테 처음엔 안 말했어. 석 달 받고 나서 말했지. 그땐 좋아하더라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남편 몰래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어. 같이 갈래? 거기 가서 직접 들어보고 결정해. 최연자가 제안했어요. 설명회? 응, 회사에서 하는 거야. 투자 방법이랑 수익 구조 설명해 주는 거지. 부담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언니 후회 안 할 거야.
동생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파크 골프 다녀왔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만약 10억을 넣으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쯤 될까요? 그러면 연금이랑 합쳐서 한 달에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면 딸들 결혼 준비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연자의 통장 내역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요. 제가 왜 못하겠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동생과 함께 설명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설명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뭘 입어야 할까 고민했죠.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동생과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우리는 서울 도심에 있는 빌딩으로 갔습니다. 8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어요.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회사 소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벌써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6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경선 이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얼굴도 신뢰감이 갔어요. 화면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죠.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위험하고 편의사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상품이 평생연금 플랜입니다. 화면에 수익 구조가 나왔어요. 투자 금액별로 받는 수익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10억을 넣으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가족에게도 상속됩니다. 편의사가 설명했어요. 게다가 원금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한 거예요?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편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런 걱정 너무 잘합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금융위원회.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여기 등록증 보이시죠? 화면에 서류가 나왔어요.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고 이미 많은 고객님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각 지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표창장 사진도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고객 후기들이 나왔어요. 1년째 잘 받고 있습니다. 남편 몰래 용돈 벌어서 너무 좋아요. 걱정 없어졌어요. 실제 고객 사진도 함께 있었는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혹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한 남자분이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환불 가능합니다. 원금 전액 보장되고요. 편의사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 주시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어때?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 같았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곳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었죠. 편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 언니가 관심 있으신데요. 동생이 말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세요? 편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10억 가까이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억이요? 아주 좋으십니다. 편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한 달에 1,5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편의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달 모집이 곧 마감돼요.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억을 넣을까 말까 하지만 동생은 이미 6억을 넣고 잘 받고 있었고 설명해도 믿을만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10억을 이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금액이 크신 내 투자 목적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제가 알아본 곳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이런 큰 금액 이체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요즘 투자 사기가 많으니 회사 정보 충분히 확인하셨는지요? 네, 확인했어요. 제 친구도 이미 하고 있고 정부 인증받은 곳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고 제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10억이 빠져나갔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편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계약서 작성하러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 수익률,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입금될 겁니다. 편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 375만 원. 정말로 들어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7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진짜였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들어왔어? 응, 진짜 들어왔어. 제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밥을 하면서도 웃음이 났고 빨래를 널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코트 코너를 보다가 예쁜 코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포기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거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쪽에 100만 원대 제품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100만 원짜리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달라 보였어요. 밝아 보였고 젊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바로 가져갈 순 없었어요. 남편이 보면 의심할 게 뻔했죠. 차에다 둬야겠다. 쇼핑백을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가게로 갔어요. 등심 500g 주세요.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갔어. 제가 한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웬 소고기?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요즘 무기력한 것 같아서 고기 먹으면 기운 나잖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이래? 그냥 해주고 싶었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다. 남편이 말했지만 표정이 의아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375만 원. 그 다음 주에도 들어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로 화장품도 사고 미용실도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옷도 예쁘고 화장도 하고, 그치?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역시 돈 벌면 달라지죠. 동생도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제 힘으로 번 돈,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딸들 결혼 준비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나 이번에 1억 더 넣었어. 이제 총 7억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아. 동생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이 저보다 더 많이 번다고요. 언니도 추가 투자 생각 없어? 더 넣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거든. 동생이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10억을 다 넣었는데 더 넣을 돈이 없었어요. 언니, 집 있잖아. 동생이 말했습니다.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담보대출? 응, 생각해봐. 지금 매주 375만 원 받잖아. 만약 4억을 더 넣으면 매주 600만 원 넘게 받는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1,0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1,500만 원인데 동생한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해. 욕심이 생겼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4억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예요. 그럼 배우자분 동의 필요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도장을 찾았습니다. 서류에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 하면 동생보다 더 많이 벌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흘 후 대출이 승인됐어요. 4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투자하려고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4억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VIP 고객이시네요. 편의사의 목소리가 더 밝아졌어요. 계약서에 또 사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600만 원 넘게 입금될 겁니다. 편의사가 말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2,500만 원이 넘었어요. 동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2주일 후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입금이 안 됐어요.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문자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안 들어온 거지?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 4번, 5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어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오늘 입금됐어? 저도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동생의 목소리도 불안했어요. 사무실에 가봐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스템 오류겠지.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액자들도 다 사라졌어요. 바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옆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운데요. 뭐 하세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저께 밤에 이사 나가던데요. 트럭 여러 대 와서 다 실어 갔어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4억. 제 돈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퇴직금, 비상금, 아들 전세금, 유산,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빌린 돈 모두 날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밖에 좀 나갔다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남편이 다가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쌌어요. 14억이 날아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 지금 경찰서 가려고요. 경찰서? 신고해야죠.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동생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나도 갈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경찰서 경제범죄수사대 대기실에는 벌써 수십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표정도 비슷했죠. 지치고 절망스러운 얼굴들.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투자하셨습니까? 2달 전부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처음에 10억, 그리고 추가로 4억입니다. 형사의 펜이 멈췄어요. 총 14억이네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가 투자한 4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이 회사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벌써 300명 넘게 신고했어요. 돈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형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수율이 5%도 안 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나 투자를 했어.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 얼마나?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4억.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4억?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서 난 돈이야? 우리 전 재산이랑 집을 담보로. 당신이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라졌어. 돈을 못 찾을 것 같아. 제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고개를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했어.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우리 전 재산을 날렸어. 남편이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30년 넘게 모은 퇴직금,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아들이 준 전세금, 당신 비상금 다 날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채무불이행 경고, 90일 이내 변제 요구, 불이행 시 담보물 경매 처분,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석 달 안에 4억을 갚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갚아? 남편이 서류를 식탁에 던졌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한테 돈이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집을 잃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당신 때문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딸 경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바빠서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경미가 물었습니다. 경미야,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왜 그래요?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어. 14억이 넘는 돈을 잃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준 전세금도. 경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경미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경미한테까지 상처를 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가는 3억이었습니다. 대출 4억 중 3억만 갚고 1억이 빚으로 남았죠.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새 집은 경기도 외곽 빌라였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40년 살던 집에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첫날 밤 낯선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뒤척였어요. 여보,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미안해하죠. 나도 미안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어요. 근처 요양원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면접 보러 오세요. 다음 날 요양원에 갔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61세입니다. 일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시급 10,000원, 하루 6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식재료를 다듬고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어요. 120만 원. 평생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투자 수익이 아니라 제 땀으로 번 돈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도 일을 구했어요.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월 18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둘이 버는 돈은 300만 원, 연금 220만 원까지 합치면 월 5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도 480만 원이 남았어요. 예전보다 적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앞으로도 함께 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60만 원을 저축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호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1년 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가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도 찾을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처음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하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계속 수사 중입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신경 쓰자. 하지만 우리 돈이, 제가 말했어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보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해.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집중했어요. 요양원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고 남편과 저녁 산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제 욕심과 어리석음이 가족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 요청이 있습니다. 강연이요? 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경험담을 나눠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해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잖아. 일주일 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거절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14억을 잃었지만 한 명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강연을 다녔어요.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어디든 요청이 오면 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사기를 피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미 당했지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200만 원을 모았어요. 14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땀으로 번 돈이었고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경미가 왔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경미야, 제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경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뭐니? 제가 모았어요. 500만 원이에요. 아니다. 우리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받으세요.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경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다, 경미야. 우리는 안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안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작은 빌라 창으로 보는 풍경이었지만 석양은 똑같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라는 것을,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요양원으로 출근합니다. 61세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주름이 많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기다릴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땀 흘려번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